네, 정부가 다음 주 중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시간인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는데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내가 포함이 되느냐 이걸 이제 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 인정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확정 발표한 것은 우리 국민들 전체 소득 서열을 매겼을 때 하위 70%한테 가구당 약 100만 원 정도가 돌아가도록 하겠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가구가 한 1,300만 가구, 2,500만 명, 다해서 3,000만 명 정도 이렇게 이를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예.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상황이 다급하고 일단 긴급 이 재난 지원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런 큰 줄기 문제를 다루느라고 세부 그러니까 누가 돈을 받게 되고 누구는 못 받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각 개인들 입장에서는 나가 받게 되느냐 또는 못 받게 되느냐 이 굉장히 궁금증이 예.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밤사이에 이 복지부 어저께 알려드렸던 그 복지부 사이트는 완전히 먹통이 되고 하도 쇄도를 많이 해서 사이트가 진짜 서버가 다운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대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710만 원 정도가 소득 하위 70%의 상한선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 하는 것이에요. 네. 소득에는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도 있고 또 자기가 재산이 있어서 생기는 재산소득도 있고 그 밖에 임대소득도 있고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근로소득은 바로 그 국세청에 통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끊으면 행정적으로는 가장 편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좀 이 역진적인 문제,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현재 당장에는 소득이 없지만은 자기가 재산이 많아서 근로소득은 적지만 집을 강남에 몇 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 실제로는 부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한테 돌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특히 지역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 플러스 재산을 소득 산정액으로 나눕니다. 네. 그게 이제 자동차라든지 주택 또는 전세 이런 것을 환산하는데 이것이 이제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얼마가 되는지 대충 환산이 됩니다. 예,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감론을박도 없지가 않아서요. 박사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예, 이게 예. 지금 상황이 워낙 다급하고 또 지금 당장에 해고당한 사람들 그리고 당장에 먹거리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전기가 끊어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요긴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 사람들,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다 소비하겠죠. 예. 그러나 한계 상황에 있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또 몸이 가볍지 않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당장 소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정부는 쿠폰으로 주게 되면 소비하지 않겠느냐.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쿠폰을 준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이 쿠폰의 생계 자금으로 또는 쌀을 10만 원어치 산다 이러면 원래 자기가 자기 소득으로 사야만 했던 그 금액을 쿠폰으로 사고 자기 돈은 예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직접 소비한 것보다는 돈을 줘서 소비한 게
오히려 소비 성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50대, 60대라든지 소득 수준이 좀 많은 사람,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 성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소득 수준 절반이 이상, 그러니까 상위 50%들한테는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의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일 큰 타격을 손실을 입었다고 느끼게 될 분들이 혼자 사는 싱글들이에요. 싱글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득 수준을 따질 때 4인 가구의 경우는 4사람 전체 소득을 다 합해서 4로 나누는데 싱글들은 자기 소득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하위 70%의 기준선이 싱글들의 경우는 220만 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불리하다.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재산은 많은데 현재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잉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까지.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워낙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꺼져가는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어떤 선기능적인 측면, 이 대목에 정책의 우선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처럼 워낙 이제 긴급하게 이제 편성이 된 건데 다음 주 중에 기준선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또 급락을 해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배럴당 20달러 선이 이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좀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급락 아주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불, 배럴당 20불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18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살인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어나서 가장 싼 국제 유가를 보는 것이고요. 네. 미국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마이너스 유가라고 해서 석유를 가지고 가면 돈을 더 줍니다. 우리 마이너스 금리처럼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플러스적인 측면, 마이너스 측면, 특히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 코스트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정유회사들이 전 세계 각국에 많은 유전을 갖고 있어요. 또 석유를 사다가 그걸 정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가공해서 파는 정유 제품 수출국은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유주는 직격탄을 막을 수가 있고 경제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제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느냐? 네. 이것은 한마디로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 간의 이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봅니다. 코로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달리면서 산유국들은 그동안에 국제 유가를 억지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감산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생산량을 줄인 것이죠. 그 합의가 오늘로 끝이 나요. 3월 31일로. 그렇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와 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 간에 이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 실패를 했거든요. 합의 실패를 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마구마구 생산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사우디 같은 데는 협박성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정산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이제 마이너스 유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두바이유라든지 WTI 해외에서 원유를 사오면 그것이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가기에는 중간 이동 과정. 딜리버리 과정 또 재생산 과정 이걸 거쳐야 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효과는 우리나라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3, 4개월 또는 5, 6개월이 지나면 우리나라 실제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면 가격이 좀 크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세계 국제 유가가 과연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떨어질 것인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 유가 인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사우디에 대해서 압력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가장 피해를 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셰일 가스라고 해서 이동 동네에서 마구 만들어내는 안반층에서 뽑아내는 그 원유를 지금 생산해서 원유 생산국 1위에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원유는 그렇게 셰일로 뽑아내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배럴당 생산 코스트가 40불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나 러시아 원유는 그냥 밑에서 퍼내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10불, 20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제 유가가 10불, 20불로 떨어지면 사우디나 그 러시아는 견딜 수 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이 전부 다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승부수를 두고 사우디와 러시아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또 국제 경제적으로 지금 어루기도 하고 네. 또 협박도 하는데 이 국제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나서서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양국이 어떤 대책, 효과적인 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전화를 긴급하게 해서 서로가 좀 도와달라.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니까 푸틴의 지금 트럼프에 대한 요구는 푸틴도 지금 미국에 불만이 많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등등 사태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거기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점령한 데 대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사가는 유럽 국가들은 생션, 경제적 제재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석유를 팔아먹질 못해요. 그래서 푸틴은 트럼프에다가 미국이 러시아에 가했던 규제를 다 풀어주라. 그러면 우리도 국제 유가를 좀 생산량을 늘리겠다.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거죠. 줄이면 국제 유가가 다시 30불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정치와 코로나 이게 한결 묶어져서 네. 서로가 연관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코로나, 의료 이 세 가지를 같이 분석해야 될 그런 지금 아주 매우 급박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유가는 디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해서 지켜야 그렇습니다. 되는 예. 그런 예.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 임원으로 앉히는 과정에서 예. 진에어가 항공법을 위반했다,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이 제재를 해제해 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항공업계에 숨통이 트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반영한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코로나 덕을 진에어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진에어라는 회사 하면 그 조현민 씨, 그러니까 한진가의 막내딸이죠. 예. 조현민 씨가 한동안 저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진에어는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거든요. 예. 진에어만 타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국적 항공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협약에 따라서 국적 항공사는 그 나라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임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민 씨는 어릴 때 자기 아버지 조양호 회장께서 임신을 했을 때 하와이로 그 이명희 여사가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국적이 지금 미국이고 또 이름도 지금 조현민 씨가 아닙니다. 에밀리 조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에어에 오랜 기간 동안 저기에 등기 이사가 돼서 월급도 가져가고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거 정식으로 법 위반이기 때문에 항공사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터진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다 덮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일단 제재를 해서 신규 항공사 면허도 안 되고 부정기선도 못 떼운다 이랬는데 이번에 워낙 항공사가 어려우니까 좀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에어 입장에서는 특히 부정기선, 임시편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운영에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왜 정확하게 항공법을 어겼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을 임원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얼건슬쩍 풀어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진에어 상황까지 저희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